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식량 안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세계 주요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이동이 중지되고 거래가 막히면서 글로벌 농업 공급망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자국 우선주의 남발, 미중 갈등 격화, 국제공조 약화 등 보호무역주의가 더 강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식량 위기에 대한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내일신문 유튜브 뉴스는 코로나발 식량위기 가능성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과 대응책, 그리고 주식시장 영향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인 2010년 12월 초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정책 브리핑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농업시장의 극심한 가격 변동성은 세계 식량 안보에 급격하고 빈번한 위협이 있음을 알리는 불길한 전조다. 며칠 지난 2010년 12월 17일 튀니지 거리에 과일행상 모하메드 보우아지지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단속반이 그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과일행상 리어카를 압수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계기로 수십 명의 영세상인들도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튀니지 전역에서 거대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로 소요는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주된 원인은 식량 가격 급등에 따른 불만이었습니다. 코로나발 식량위기 가능성 1. 식량난에서 시작된 아랍의 봄. 이 같은 사회적 격변의 물결은 서구 언론의 아랍의 봄으로 소개됐습니다. 하지만 현지 활동가들은 굶주림의 혁명으로 불렀습니다. 게다가 이 같은 정정불안은 아랍 세계에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리비아와 시리아에서 이어진 내전은 국제화됐습니다. 이들 국가가 양산한 난민은 처음엔 유럽을 덮쳤고 그 다음엔 전 세계의 포퓰리즘, 국수주의 움직임에 불을 질렀습니다. 미국 외교 전문 매체 포린 폴리시는 5월 21일 그 같은 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식량 안보에 대한 불안이 팽배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그렇습니다. 5월 초 유엔 총회의장인 티자니 무하마드 반데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식량 위기를 경고했습니다. 유엔 세계 식량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되면서 극심한 기하율이 2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농작물 수확량이 좋았지만 국제기구들은 글로벌 공급 사슬의 취약함, 각국의 식량 비축, 거세지는 식량 보호주의를 걱정합니다. 포린 폴리시는 굶주림이 늘어나면 식량 폭동이나 정부를 겨냥한 폭력 비폭력적인 불복종 운동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인류 역사의 방향을 규정했습니다. 식량 가격 급등은 프랑스 혁명의 주요 동인이었죠. 유럽에서 수년 동안 가뭄이 이어진 뒤 1848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굶주림에 대한 불만은 1917년 러시아 혁명에 시동을 걸어 소련의 탄생에 기여했지만 아이러니하게 1990년대 초 소련의 종말도 재촉했습니다. 1998년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대통령의 축출도 식량 위기에서 비롯됐습니다. 코로나발 식량 위기 가능성이 달러 방출에서 시작될 식량 위기. 식량 위기는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나 인구 급증과 같은 사회적 요인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포린 폴리시는 달러 시스템의 변화가 글로벌 식량 가격의 큰 변동성을 야기한다는 점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식량 교역은 국가 간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일반적으로 달러로 가격이 매겨집니다. 달러 가치 변동은 전 세계 식량 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달러 가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연준은 완전 고용과 안정적 인플레이션이라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통화 정책을 구사합니다. 기준금리 조정과 자산 매입 즉 양적 완화 등입니다. 그 과정에서 달러의 공급이 확대됩니다. 통화 공급 변화는 달러 가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축 통화인 달러의 가치 변동은 전 세계적 파장으로 이어집니다. 달러 공급 확대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일반적으로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식량 가격의 변화는 전 세계 각국의 사회적 안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2007년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입증됐죠. 당시 미국 경제가 둔화하더니 갑작스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연준은 5.25%의 기준금리를 1년여에 걸쳐 제로로 낮췄습니다. 당시까지 기준금리를 제로로 낮춘 건 전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로는 불충분했습니다. 금융권이 붕괴하기 시작했죠. 금융시장을 안정화하고 경제 회복을 자극하기 위해
2008년 가을부터 연준은 연속적으로 양적 완화 조치를 취했습니다. 달러를 내주고 금융자산을 사들였습니다. 대개 정부 국채와 모기지, 담보증권이었습니다. 연준의 총자산은 2008년 1조 달러가 안 됐지만 2014년 4조 5천억 달러까지 늘었습니다. 이 역시 전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연준의 조치가 누적적으로 가져온 효과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달러 유동성 공급은 50% 늘어났습니다. 연준의 이례적인 조치는 식량 가격의 급등과 맞물렸습니다. 2007에서 2011년 글로벌 식량 가격 움직임은 달러 공급 변화의 뒤를 따랐습니다. 포린 폴리시는 식량 가격 급등의 전적인 책임을 연준의 통화 정책에 돌리는 건 부당할 수 있지만 국제 통화 시스템의 핵심 국가인 미국에서의 이례적인 통화 정책은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변동성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식량 가격이 급등하면 결국 정치적 파장으로 이어집니다. 식량 위기로 인한 글로벌 폭등 사례는 2005에서 2011년 250%나 늘었습니다. 폭력, 비폭력, 시민 불복종 운동도 2010년 1월 13건에서 2011년 12월 28건으로 늘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리비아와 시리아, 예멘 등에서 지속적인 내전을 부추겼습니다. 이집트에선 새로운 독재 정권이 집권했고 이슬람 테러 단체 IS의 등장을 재촉했습니다. 코로나발 식량위기 가능성 3. 10년 전 악몽 재발할 가능성. 포린 폴리시는 전 세계는 또다시 10년 전의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심각한 경제위기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준은 지난 3월 중순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무색해할 만큼 적극적이고 이례적인 통화 확장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2016년 잠깐이나마 만만하게 상승하던 미국 기준금리는 다시 제로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최근 연준의 자산 매입은 2008에서 2014년 세 차례에 걸친 양적 완화를 압도했습니다. 연준 총자산은 올해 2월 말 4조 2천억 달러에서 두 달 뒤인 4월 말 기준 7조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일부 식량 가격은 이미 오르고 있습니다. 육류는 이미 지난해 말 사상 두 번째 높은 가격에 도달했습니다. 반면 공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밀이나 옥수수, 쌀 등 곡물 가격입니다. 개발도상국의 핵심 주식이자 칼로리의 주공급원이죠. 2007에서 2008년, 2010에서 2011년 시민폭동은 곡물 가격의 급격한 변화와 밀접히 관련됐습니다. 최근에 쌀값은 수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준 통화 정책은 미국에서 수확하는 농작물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미국은 전 세계 최대 옥수수 수출국이자 세계 2위의 밀 대두 수출국이죠. 연준의 무한대 양적 완화는 미국 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휘청이는 것을 안정화시키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10여 년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다 최근 4년 동안 정상 수준으로 잠잠해진 글로벌 식량 가격엔 또 다른 충격파가 예상됩니다. 게다가 전 세계 주요국이 코로나 봉쇄에서 서서히 탈피하면서 사람들이 다시 식당을 찾는 등 사회생활을 재개하면 식량 가격 급등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린 폴리시는 현재 식량 안보가 취약한 나라들은 2000년대와 비슷하다며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들이 특히 위험하다.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 국가들, 베네수엘라 등 중미 국가들도 취약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은 오래전부터 국제사회의 식량 등 원자재 가격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자고 촉구해왔습니다. 현재 더 절실한 상황이죠. 유엔은 최근 개발도상국 금융원조기금에 2조 5천억 달러가 필요하다며 선진 각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유엔 총회 의장 티자니 무하마드 반대는 국제적 협력과 조정만이 식량 시장의 안정화를 촉진하고 갑작스런 가격 충격을 막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 IMF 등 국제기구들의 노력에 더해 전 세계 각국의 국제적 협력이 식량 충격으로 인한 사회적 격변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포린 폴리시는 하지만 주요 국가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 오늘날 국제협력은 인기 없는 주제라며 미국은 다자주의를 경멸하고 유럽연합은 계속 망설인다. 중국은 글로벌 공공재 비용을 분담하려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매체는 특히 미국 정부의 협력이 식량 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포린 폴리시는 미 재무부가 식량 위기 대응 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연준이 사들이면서 식량 가격 폭등에 시달리는 나라들을 도울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달리 글로벌 협력에 관심을 가져야 가능한 일이라며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글로벌 정치 경제는 복잡한 방식으로 상호 연관됐습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은 전 세계 식량 가격에 변동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핵심 먹거리의 가격을 폭등하게 만들죠. 식량 가격이 급등하면 시위와 폭동, 시민 불복종 운동 등이 빈번해지고 강렬해지면서 최소 일부 국가는 붕괴하거나 내전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포린 폴리시는 식량 폭동에 잇따른 물결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그 파괴적인 영향력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시리아는 아직도 내전의 깊은 상흔을 안고 있다. 시리아 난민 물결은 지금 레바논과 터키, 유럽 각국에서 일렁이고 있다며 결국 이런 상황은 포퓰리즘 정치인을 양산해낸다. 이들은 권력을 잡고 민주주의를 탄압한다. 이 같은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전 세계의 10년 전과 비슷한 시나리오가 또다시 펼쳐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요르단 국왕 압둘라 2세는 최근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굶어 죽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로 보건과 식량 안보가 더 중요해졌다며 요르단은 1년 반 정도 견딜 수 있을 정도의 미를 비축해 놓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식량 계획은 코로나19로 인해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에 빈곤한 49개국 2억 7천만 명이 식량 부족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물론 당장 세계적 식량 위기가 도래한 것은 아닙니다. 현상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소로 오히려 재고가 늘어났습니다. 세계적 식량 위기가 닥친 2008년 국제 곡물 재고율은 19.0%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3월 현재 국제 곡물 재고율은 밀 40.0%, 옥수수 26.7%, 콩 29.1%, 쌀 33.2%로 공급 여건은 충분한 수준이죠. 지난 4월 FAO의 세계 식량 가격 지수도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유지하며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이 파종과 수확까지 영향을 미칠 경우 세계적인 식량 위기는 바로 현실이 됩니다. 수출국의 수출 금지와 수입국의 사재기, 저금리 시대에 넘쳐나는 투기 수요가 더해지면 식량 안보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기상이변 또는 메뚜기 떼 공격 등이 겹친다면 식량 문제는 재앙으로 변합니다. 코로나발 식량 위기 가능성 4. 한국의 곡물 자급률 22%로 취약.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22%로 매년 1,600만 톤 정도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그런 만큼 국내 농업 공급망에 대한 시급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곡물 자급률 제고 등 중장기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식량 위기가 아직 발등의 불은 아닙니다. 현재 국내 쌀은 정부 110만 톤과 민간 89만 톤 물량으로 수확기까지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주요 수입 곡물도 2분기까지 필요한 물량을 비축하고 있죠. 그러나 세계적 식량 위기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곡물 구매는 통상 국내 도착 기준 4에서 6개월 전 선구매 계약을 체결하며 해상 운송에만 40일 정도 소요됩니다. 물류 장애로 인한 식량 및 식품 공급 부족에 대비해 수입 곡물을 저장할 수 있는 항만 사일로 시설과 곡물 보관 시설을 확보해야 합니다. 쌀과 콩은 국가 비축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다른 곡물에 대해서는 정부 비축이 미미한 만큼 민간 의무 비축 제도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농업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우량 농지를 보전해서 식량 자급률을 높여야 합니다. 농업을 국가 기간 산업으로 보호 육성해야 합니다. 코로나발 식량 위기 가능성 5. 곡물 가격 오르면 남몰래 웃는 주식들. 코로나19 이후 먹을거리 문제와 직결되는 에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에그플레이션이란 농업을 뜻하는 영어 에그리컬처와 인플레이션을 합성한 신조어로 곡물 가격이 상승하는 영향으로 일반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특히 쌀 이외에 곡물 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 단순 식탁 물가 상승 이외에 기업들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원재료 업체는 물론 2차 농산물 가공업체들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그플레이션이라는 어두운 그림자의 이면을 보면 수혜 기업들도 있습니다. 비료, 농약, 농기계, 종자 관련 업종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당장 농지의 단위 면적을 늘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자나 농약 등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대형 제분업체들과 과자업체, 음료, 라면을 생산하는 2차 가공업체들은 피해 주식으로 분류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